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이 수십 년 동안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생한 울산대교 모녀 투신 소동의 구조 작업을 KBS가 단독으로 촬영했습니다. 울산대교의 투신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에 둘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현대중공업의 계획을 돌릴 만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는 울산 지역 5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주군 삼동면에는 신 회장 일가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장은 엄청난 면적의 국유지를 수십 년간 불법 점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평화로운 호숫가. 이 수려한 경관 한가운데 고급스러운 저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별장입니다.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자주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댐 건설로 고향 마을이 수몰되자 1970년 댐 옆에 이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장은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별장 잔디밭 등으로 수십 년간 불법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국유지 면적은 약 22,000여 제곱미터. 롯데 일가가 소유한 별장 사유지의 4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언제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불법 사실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2003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지 불법 점유를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15년째 변상금만 낸 채 버티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지난해 기준으로 6천만 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별장 관리자는 국유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해왔다고 항변합니다. 대부분 어디서 많이 오느냐면 학원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요. 교회, 유치원 이런 데서 행사. 논란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불법 사용한 국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어제 울산대교에서 모녀가 투신 소동을 벌인 지 5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구조 장면을 단독으로 촬영했습니다. 울산대교가 투신대교라는 오명을 낳고 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울산대교 난간에 한 여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재빠르게 가드레일을 뛰어넘더니 주변에 대기해 있던 경찰관과 함께 여성을 대교 안으로 안아서 넘깁니다. 어제 저녁 9시 24분쯤 15살 딸과 함께 울산대교 난간에 서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던 30대 여성이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딸은 이보다 10분 전쯤 스스로 가드레일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신 소동을 벌인 지 5시간 만입니다.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이 모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따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셔야 되지 않겠냐. 딸이 이제 반발 정도 뒤로 빠지는 걸 보고 이 아이도 살릴 수 있겠고 어머니도. 울산대교가 개통된 것은 지난 2016년 5월. 이처럼 난간을 넘어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매년 1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무려 14명에 달합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른 가슴 높이에 해당하는 가드레일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대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돼 무산됐습니다. 울산시는 고육지책으로 가드레일에 초록색을 입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범죄 심리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대교가 투신대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울산시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에 둘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를 위해 울산시가 현대중공업 측에 제시할 당근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박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설립하는 지주회사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회사가 본사를 서울에 둘 것으로 알려지자 울산시가 울산에 둥지를 틀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본사의 울산 존속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울산 존속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울산시는 기능 인력 확보와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중공업과의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들어본 뒤에 지원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마음을 돌릴 만한 파격적인 지원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대화하면서 창출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3,500억 규모의 현대중공업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면서 20년간 땅을 빌려줬습니다. 이렇다 할 당근도 없지만 시기도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 설립 방침을 밝힌 것이 2달 전입니다. 이후 울산시는 현대중공업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설득하지 못했고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입지를 결정할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20일 앞두고 고육지책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2년 전인 민선 6기 시절에도 현대중공업이 4개 회사로 쪼개지며 3개 회사가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중공업의 의지를 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 분할을 다루는 임시주총을 막기 위해 22일 상경투쟁, 30일 영남권 노동자 대회 등을 잇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는 사주 보유자들이 직접 참여해 권리를 행사하는 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5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대비 95.2%, 재적 대비 87.7%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안이 가결되면서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15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실질 임금 보전과 무사고 수당 인상, 정년 연장, 버스 복지재단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기본급 5.8% 인상을 포함하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이 밖에도 단기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 계약 납품단가 보장, 부품사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노조는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한 뒤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은 이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에게 B씨의 경쟁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자 진술 내용 등이 담긴 수사 보고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미국 암호화폐 투자업체인 램벨캐피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울산 지역 피해자 10여 명이
해당 업체 이사 등을 고소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선전해 거액의 투자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울산 지역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47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서는 홀몸 노인들을 위해 물품 지원과 급식 봉사, 청소 등을 실천해온 60살 김근선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14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어르신 문화축제에서는 행사 참석자들이 초청 가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구군과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열고 공경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시가 산업단지 기업체들의 미세먼지 저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동남대기환경청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조명래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대기오염 배출원이 있는 울산 지역의 효율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며 동남대기환경청을 울산에 설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 시장은 또 울산 기상대를 울산 기상지청으로 승격해 줄 것과 운문댐과 영천댐 등 낙동강 유형댐의 물이 울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동구 동부동 마굴산 중턱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300제곱미터가 불에 타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경찰과 소방대원, 구청 공무원 등 9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헬기도 3대가 동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입산자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안보다 1,604억 원 늘어난 1조 9,275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68억 원, 안전체험센터 등 교육 여건 개선 100억 원,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60억 원, 상북중 등 4개 학교 신증설비 153억 원 등입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